안녕하십니까. 주식을 접하게 한 남자 주점남입니다. 2023년에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섹터가 뭐였냐고 물어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2차전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에코프로 BM, 우리 에코 형제들 그때는 진짜 2차전지라는 단어만 붙어도 주가가 움직이던 시기였습니다. 되게 유명했던 리포트가 있죠. H증권의 K연구원께서 우리 그 에코프로를 그 셀 리포트 내셨다가 굉장히 저항받으셨던 이슈가 있었죠.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사실이었잖아요. EV 캐즘, 중국 LFP 공세, 소재주 실적 둔화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2차 전지는 시장에서 꽤 오랫동안 용서받지 못한 섹터가 됐습니다. 저도 사실 최근까지 2차 전지를 매력적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할 구간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2차 전지는 EV라는 하나의 수요처가 만든 랠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전지는 ESS라는 현실 수요, 그리고 전고체라는 기술 변화, 저번에 IL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비중국 공급망 재편이 동시에 붙고 있습니다. 그럼 모두 용서받을 준비해 보시고 가보시죠. 우선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안 좋게 봤었나 주점남이, 그러고 여기서 넘어와서 왜 다른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가보고, 그러고 밸류체인을 분석해보고 어떤 사슬에서 돈을 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2차 전지를 낮게 봤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 기술 개선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도체는 무어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무어의 법칙은 물론 지금도 미세한 난이도가 올라갔지만 과거 반도체 산업은 트랜지스터 집적도가 올라가고 성능이 좋아지고 그 성능 개선이 다시 새로운 수요를 여는 구조였습니다.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에서 서버, AI까지 반도체는 기술이 수요를 만들어낸 산업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2차 전지는 조금 달랐습니다. 2차 전지도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이거 에너지 앤 인바이러먼트 사이언스에 실린 2021년 논문을 가지고 온 건데, 리튬 이온 셀의 에너지 밀도는 1991년부터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리튬 이온 배터리도 지난 30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개선이 반도체 무어의 법칙처럼 지수적으로 폭발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옆에 비교 대상으로 가지고 왔는데 확연히 차이가 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는 하이니켈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 셀투팩 구조 개선, 공정 효율화로 계속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화학계 안에서 개선은 결국 점진적 개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만 놓고 보면 성능 개선만으로 계속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는 산업은 아니다 라고 봤습니다. 결국 과거 2차 전지 랠리의 본질은 배터리 기술이 갑자기 무어의 법칙처럼 폭발해서가 아니라 EV라는, 전기차죠, EV라는 거대한 고객사가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EV 캐즘입니다. 캐즘 많이 들어보셨죠? 2023년만 해도 시장은 EV 침투율이 계속 직선으로 올라갈 것처럼 봤습니다. 자동차가 전부 전기차로 바뀌고 그러면 배터리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테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도 계속 좋아질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EV는 단순히 차를 전기로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격, 보조금, 충전 인프라, 충전 시간, 중고차 가격, 소비자 심리까지 같이 풀려야 대중화가 됩니다. IEA도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서는 공공충전 인프라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2025년 기준 공공충전기는 2022년 대비 2배 이상 늘어 500만 개를 넘었지만 여전히 집에서 충전하기 어려운 소비자층까지 확산되려면 공공충전망이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도 가지고 와봤는데 그렇게 침투율이 높아야 되는데 노르웨이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이 만든다는 중국조차도 40% 미치죠. 즉 EV는 초기 얼리 어답터 시장에서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대중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격 부담, 보조금 의존, 충전 인프라 부족이라는 벽을 만났습니다. 이게 바로 캐즘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주 입장에서는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전방 EV 판매가 둔화되면 셀이 그 완성 배터리예요. 셀 업체 주문이 줄고, 셀 업체 주문이 줄면 소재 업체의 가동률과 판가가 같이 흔들립니다. 특히 메탈 가격까지 하락하면은 원자재죠, 재고 평가 손실이 발생하고 실적은 더 크게 흔들립니다. 세 번째 이유는 수요처 집중입니다. 제가 좀 자극적으로 쓰긴 했는데 EV 원사이클이라고 쓸 정도로 수요처가 집중이 돼 있었다는 거죠. 2차 전지 자체는 오래된 산업입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에서
배터리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차 전지 랠리에서 시장이 본 건 결국 EV였습니다. 소형 배터리를 제외하면 2차 전지 성장 스토리는 사실상 EV 원툴이었다는 거죠.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너무 조그맣게 그렸죠. 이게 제가 2차 전지를 반도체보다 낮게 본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반도체는 AI, 데이터 센터, 스마트폰, 자동차, 로봇 등 수요처가 계속 넓어지는데 2차 전지는 결국 EV 하나에 너무 많이 묶여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2차 전지를 안 좋게 봤던 이유를 하나씩 반전할 수 있는 환경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저번 IR 영상에서 그 전고체 배터리 말씀드렸었죠.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에서 전고체 배터리는 말 그대로 기존의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삼성 SDI도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의 4가지 구성 요소 중 액체였던 전해질을 고체로 바꾸는 것이며 핵심 장점은 안정성과 높은 에너지 밀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배터리 양이 높아진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액체에서 고체로 바뀐다는 게 아니라 핵심 포인트는 리튬 메탈 음극입니다. 기존에는 흑연 음극이나 실리콘 음극을 통해 성능을 개선했다면 전고체에서는 고체 전해질을 활용해 리튬 메탈 음극 적용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게 가능해지면 에너지 밀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배터리 양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안전성, 기존의 과거 삼성 핸드폰처럼 터지지 않는 거고, 그리고 무게 측면, 무게가 가벼워야 자동차나 뭐 그런 데 집어넣을 거고, 그러고 무게가 가벼울수록 더 배터리 효율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무게 측면에서 기존 리튬 이온의 한계를 한 단계 더 넘어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는 저번에 S커브 말씀드렸었죠. 전고체는 리튬 이온의 연장선이라기보다 새로운 S커브에 가깝습니다. 물론 아직 상용화 전입니다.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2027년 양산 로드맵을 제시했고 이미 수원 R&D 센터에서 파일럿 라인을 구축해서 프로토 샘플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적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말하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근데 계속 말씀드렸었지만 주식시장은 늘 현재 실적에 더하여 미래 옵션을 같이 봅니다. 그 관점에서 전고체는 2차 전지에 다시 꿈을 붙여주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 반전은 EV입니다. 이게 좀 조심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EV 캐즘이 완전히 끝났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전기차는 근데 끝난 게 아니라 성장 속도가 조정받는 과정에서 시장이 너무 비관적으로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유가와 연료비 부담도 변수입니다. 이게 유가인데 미국 이란 전쟁이 3월에 있었죠. 그 이후로 물론 뭐 계속 변동이 있긴 있지만 계속 기존 대비 고유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유가가 무조건 EV에 좋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너무 높은 유가는 경기 둔화와 자동차 소비 위축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EV 수요는 끝났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고유가, 친환경 정책, 가격 하락, 충전 인프라 개선이 같이 붙으면 EV 수요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상승하니까 여기 미국 분들이 운영비가 이게 부담이 되니까 이제 이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를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막 문의를 주기 시작했다라는 기사도 봤을 때 이게 EV 캐즘이 물론 끝났다는 건 아니지만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정도는 해석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반전은 수요처 다변화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계속 과거 얘기했었죠. 과거 EV 원툴이었다. EV 온리 수요 저항이었다. 근데 지금은 ESS가 붙고 있습니다. ESS는 전력망에 붙는 배터리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안정화가 맞물리면서 ESS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과거에는 2차 전지가 사실상 EV 사이클에 묶여 있었는데 이제는 전력망 사이클에까지 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저번에 IL 영상에서 뭐 계속 말씀드리긴 하는데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드론 같은 새로운 응용처입니다. 물론 휴머노이드는 아직 당장 실적을 만드는 수요처는 아닙니다. 전고체 배터리랑 비슷한 거죠. 이건 미래의 옵션입니다.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6년 인터배터리에서 EV를 넘어 로봇, 드론,
에너지 인프라 등 미래 산업에 적용되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강조했고 전고체 배터리와 로봇용 배터리 응용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즉 정리하면 과거 2차 전지는 EV가 배터리를 키운 산업이었으나 이번 2차 전지는 ESS가 현실 수요를 만들고 전고체가 미래 응용처를 열 수 있는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2023년 때도 그 악몽이 다시 떠오르죠. 근데 배터리는 중국이 제일 많이 만들지 않느냐? 맞습니다. 중국이 제일 많이 만들어요. 중국은 배터리 밸류체인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IEA에 따르면은 2024년 중국은 전기차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EV 제조 허브였습니다. 그리고 LFP, 전해액, 소재, 셀까지 중국의 원가 경쟁력은 매우 강합니다. 싸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2차 전지가 좋아진다고 해서 한국 업체가 무조건 좋아진다? 라고 보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비중국 공급망 재편입니다. 미국은 IRA 세액 공제와 FEOC 규정을 통해 중국 등 우려국과 연결된 배터리 부품, 핵심 광물이 포함된 전기차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과 안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재무부는 2024년 최종 규칙에서 배터리 부품 FEOC 제한은 2024년부터, 핵심 광물 제한은 2025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은 한국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미국 에너지부도 FEOC 관련 최종 해석 지침을 발표하면서 특정 우려국과 연결된 배터리 부품이나 핵심 광물을 포함한 EV는 세액 공제 대상에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도 배터리 규제를 통해 탄소 발자국, 재활용, 원재료 회수, 공급망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럽위원회는 배터리 규제가 원재료 회수와 재활용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중국산이 싸고 많이 만들어도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는 비중국산 셀과 소재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중국 거 안 쓰겠다는 거죠. 중국 거 안 쓰면 어디 거 씁니까? 우리 코리아 거를 써야죠. 이게 바로 한국 배터리 셀 및 소재 업체의 반사수의 논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그 에너지 솔루션보다 뭐 에코프로 이런 소재사들 좋아하잖아요. 그럼 후방 소재 업체도 다시 돈을 벌 수 있느냐? 원래 밸류체인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고객과 가까운 전방위 협상력이 강합니다. 리테일 고객과 가까울수록 브랜드, 고객 접점, 가격 결정권을 갖기 쉽습니다. 뭐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긴 한데 셀 업체가 결국 최종 EV나 ESS나 뭐 플러스 알파로 휴머노이드 이쪽이 고객사고 셀이 이쪽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 전에 이게 소재가 있으니까 협상력은 얘가 제일 세고 원래 같았으면은 그 다음이 얘가 세고 그 다음이 소재가 세니까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게 골자죠. 그래서 뭐 2차 전지로 치면은 셀업체가 고객사랑 가장 가까운 거죠. 그러고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같은 소재 업체는 후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는 게 수요가 폭증해서 저번 반도체랑 비슷하죠. 수요가 폭증했는데 특정 후방 부품이나 소재가 병목되면 후방의 협상력이 강해집니다. 반도체에서 HBM이 그랬었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중국 공급망이 중요해지고 ESS 수요가 커지고 전고체 핵심 소재가 병목이 된다면 후방이라고 해도 특정 소재 업체의 협상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원자재 가격도 변수입니다. 보통 2차 전지에서 그 탄산리튬하고 코발트하고 플러스 니켈이 핵심 그 원자재인데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이를 보이죠. 올해 들어가지고. 근데 하지만 적어도 과거처럼 메탈 가격 하락이 재고평가 손실로 되고 그게 실적 악화가 돼서 그 악순환이 돼가지고 이게 2차 전지 관련주들 주가가 떨어진 거잖아요. 이러한 구조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 비중국 공급망이 중요해지고 ESS 수요가 커지고 전고체 핵심 소재가 병목이 된다면 후방이라 해도 특정 소재 업체의 협상력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살아나고 적격 공급이 부족하고 원재료 가격이 반등하면 가격 전가가 가능한 업체는 실적 정상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전지는 단순 테마가 아니라 후방 밸류체인의 협상력 회복 가능성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밸류체인을 봐야 합니다. 복잡하게 가면 끝이 없기 때문에 저는 크게 5개로 나눠보겠습니다. 셀, 양극재, 음극재, 전해재, 분리막. 이게 2차 전지 구조이자 밸류체인입니다. 삼성 SDI도 배터리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이라는 4가지 핵심 소재로 구성된다고 설명합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여기서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꾸는 것입니다. 먼저 반도체와 비교하겠습니다. AI 반도체 밸류체인은 고객사, 즉 하이퍼스케일러죠. 하이퍼스케일러에서 시작합니다. 뭐
MS, 아마존, 구글, 메타 같은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돈을 쓰면은 이게 GPU와 ASIC으로 AI 가속기로 가고, 이게 HBM 같은 메모리하고 첨단 패키징 이거 합쳐야죠. 그러고 여기서 전공정, 후공정으로까지 장비가 확산됩니다. 핵심은 뭐 돈이 GPU에서 끝나지 않고 전방 수요가 폭증하면 병목을 쥔 후방이 강해진다. 한미반도체 저번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거 거의 한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한번 2차 전지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2차 전지도 똑같이 봐야 되는 게, 아까 EV 원툴이었다가 ESS 추가로 휴머노이드까지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와가지고 수요가 확대가 되면은 셀이 있고, 그 다음에 소재로 핵심 소재로 4개 아까 말씀드렸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근데 이거를 고체로 바꾼다. 그게 바로 전고체가 되죠. 그렇다면 이번 2차 전지 랠리에서 돈은 어디까지 흘러갈지, 일단 그 반도체는 여기까지 흘러가긴 했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흘러갈지 한번 다음 영상에서 그거는 봐보고, 일단은 밸류체인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밸류체인을 뜯기 전에 그 2차 전지 기술 설명을 좀 곁들이면은 이게 구독자분들께서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는 이렇게 셀로 표현되는 이 완성형 배터리가 존재하는 거고, 양극재, 전해질, 분리막, 음극재 4대 소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양극재로 가야 이게 배터리가 되는 거고, 음극재로 가면은 방전이 돼서 여기서 다시 전기를 꽂으면은 다시 충전이 되는, 그래가지고 2차 전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양극재는 그 워라벨 입장에서 그 사람하고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사람 입장에서 한번 비유를 하겠습니다. 양극재는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음극재는 집입니다. 여기서는 쉬어야 되니까 결국, 그러니까 여기 오게 되면은 이게 방전이 되고, 여기서는 일 무지하게 열심히 해가지고 전기 무지하게 돌리고 그런 느낌이죠. 근데 여기서 이게 전자가 이동 막 하려면은 전해질이라고 이거를 되게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는 소재가 필요합니다. 이게 최근까지 액체로 진행을 하다가 요거를 고체로 바꾸게 되면은 더 효율이 좋아질 수 있다. 그러고 터지지 않는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서 이제 연구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고 워라벨 입장에서 분리막은 회사하고 집을 나누는 겁니다. 결국 이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 기술 설명을 마치고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셀입니다. 셀은 셀은 배터리 완성품입니다. 고객사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솔루션, SK온. 근데 이게 비상장이어가지고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예요. 그리고 삼성 SDI가 있습니다. 셀업체는 ESS 수요 확대, EV 회복, 전고체 개발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특히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로드맵이 가장 선명한 국내 셀 업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 주가가 괜찮죠. 2027년 양산 목표, 파일럿 라인, 그리고 프로토 샘플 공급이라는 키워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보면 셀이 가장 정석입니다. 다만 셀은 시가총액이 크고 주가 탄력은 소재주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재밌는 거 원하잖아요.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극재입니다. 양극재는 배터리 용량과 출력, 원가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 소재입니다. 과거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퓨처엠이 강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양극재는 메탈 가격과 연결됩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가격이 올라가면 판가가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메탈 가격이 급락하면 재고평가 손실과 실적 둔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는 이번에도 ESS 수요 회복, 메탈 가격 반등, 비중국 공급막 재편의 영향을 같이 받는 구간입니다. 대표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음극재입니다. 음극재는 리튬이 저장되고 방출되는 쪽입니다. 충전 속도, 수명, 에너지 밀도와 연결됩니다. 기존에는 흑연 음극재가 중심이었습니다. 성능 개선을 위해서 실리콘 음극재가 부각됐습니다. 그리고 전고체로 가면 이야기가 더 커집니다. 전고체의 진짜 성능 점프는 고체 전해질뿐만 아니라 리튬 메탈 음극 가능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음극재는 기존 리튬 이온 업황 회복과 전고체 기대감이라는 동시에 붙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대표 종목은 포스코퓨처엠, 대주전자재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해질입니다. 전해질은 리튬 이온이 이동하는 통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액체 전해질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었고, 기존 이 영역의 대표 종목이 바로 엔캠, 첨부, 솔브레인입니다. 그런데 전고체로 가면 이 전해질이 핵심이 됩니다. 기존에는 액체였던 전해질이 전고체에서는 고체 전해질로 바뀌는 거죠. 즉 전고체 배터리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바뀌는 소재는 전해질입니다. 그래서 기존 전해액 업체와 전고체, 고체 전해질 업체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기존 전해질은 EV, ESS 회복에 민감하고 고체 전해질은 전고체 상용화 기대감에 민감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리막입니다. 분리막은 양극재랑 음극재가 직접 닿지 않게 막아주는 안전장치입니다. 근데 뭐 여기 전기 통하려면은 그거 리튬이온은 보내야 되겠죠. 즉 분리막은 배터리 안정성과 직결됩니다. 대표 종목으로 SKIT, WCP가 있습니다. 다만 분리막은 중국과 경쟁이 치열하고 전고체에서는 구조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랠리에서 가장 강한 테마라기보다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업황 회복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제가 과거 2차 전지를 안 좋게 봤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존 리튬 이온만으로 성능 개선 상방이 제한적이었다. 둘째, EV 캐즘이 실제로 나타났고 수요처가 EV에 너무 집중돼 있었다. 근데 지금 이 세 가지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첫째,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고, 두 번째, 고유가 정책, 고유가와 정책, 가격 하락, 인프라 개선까지 EV 수요 회복 가능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SS라는 현실 수요와 더불어서 휴머노이드라는 미래 옵션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중국 공급망 재편과 원자재 가격 반등까지 붙으면 2차 전지는 단순히 과거 에코프로 광기의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논리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구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겠죠. 전고체는 일단 상용화 전이고 ESS는 현실 수요지만 전고체가 ESS를 여는 건 아니죠. 중국의 원가 경쟁력은 또한 역시나 강합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도 무조건 호재는 아닙니다. 이게 협상력이 없으면 가격 전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2차 전지를 볼 때는 무작정 다 오른다라기보다는 어떤 사슬이 병목되고 어떤 기업이 비중국 공급망에서 선택받고 그리고 어떤 소재가 전고체에서 실제로 바뀌는지를 봐야 합니다. 아까 근데 그 전해질 얘기하면서 막 전고체 언급 안 했잖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룰 기업은 그쪽 아닐까요?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 광대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옥석을 한번 가려내어서 오를 법한 종목을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